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이번 여름 캘리포니아주에선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 에너지 비상 경보까지 발령하며 전기 사용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캘리포니아 전기회사죠. 남가주 에디슨의 이종희 어카운트 매니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회사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네. 이 에디슨이라는 회사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구를 발명한 그 에디슨. 네, 네. 맞습니다. 꽤 오래된 회사. 네, 1800년대 말에 설립이 됐고요. 거의 남가주 역사와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한 130여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남가주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전기 공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먼저 그 발전을 하게 될 텐데 이 캘리포니아 물이 없으니까 막 수력 발전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네. 보통 이제 캘리포니아에는 이제 남가주 에디슨사, 네. 또한 PG&E, 북가주에는 PG&E, 남쪽으로는 샌디에고 게스 네. 일렉트릭, 그다음에 이제 시정부가 운영하는 LADWP라든지 뭐 애나하임, 네. 이렇게 쭉 이런 전기 공급 기관들이 있는데 네. 그 기관들은 캘리포니아 ISO라는 곳에서 네. 전력을 사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가주 에디슨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을 더 이상 발전하지는 않고요. 송전을 주로 맡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 회사라고 하면 발전과 그렇죠. 송전을 함께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발전과 송전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네, 되고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ISO라는 것도 이제 네. 연방 정부의 감독을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ISO에서 이제 발전된 그 전기를 다 수합한 다음에 마켓, 그러니까 시장 그 가격을 조정하게 돼요. 매기죠. 그래서 저희가 매긴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송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ISO가 이제 주 전체를 담당한다고 보면은 애리조나, 그다음에 네바다 이런 기관들이 각 주마다 있어요. 또 그 기관들이 또 연결이 돼 있어서 웨스턴 일렉트릭 커미션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큰 또 네트워크가 또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어쨌든 이제 발전 회사에서는 발전만 하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ISO라는 이제 말하자면 공공기관, 정부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에서 이제 일단은 다 사가지고 공급회사, 여러 공급회사한테 이렇게 좀 나눠주는 그렇죠. 방식.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연방 정부의 또한 감독도 받고 또 여론도 저희가 또 수렴을 하고 해서 그 가격을 저희 발전된 가격을 이렇게 그러니까 독과점하지 않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저희는 또 소비자한테 그대로 또 전달하게 되고요. 그 가격 부분은 좀 이따가 좀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주도 이런 방식을 이용하나요? 발전 따로, 송전 따로 이렇게 하나요? 그 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마다 주리스딕션마다 다 다르긴 한데 주로 서부 지역에는 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동부 지역은 또 동부 지역 나름대로 또 다르게 또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마다 이제 독립적이죠. 그러면은 주마다 요금도 이제 다르다고. 네, 맞습니다. 가장 싼 주와 가장 비싼 주. 루이지애나 주가 가장 싸고요. 가장 비싼 주는 이제 하와이. 아무래도 발전하는데 좀. 그렇죠. 캘리포니아 주도 이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주도 좀 비싼 주에 속해요. 어느 정도로 비싸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주로 평균 가격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5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위권에 속하네요. 그렇죠, 좀 상위권에 속하죠.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을 해놨어요? 결국에는 이제 전기 전력 그 가격이라는 게 이제 마켓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일단 재생에너지 가격이 보통 컨벤셔널 에너지보다는 좀 비싼 편이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재생에너지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저희가 이제 그 요금제를 한 3년인가 4년 전부터 시간대별 요금제를 12시에서 6시 피크 시간을 4시부터 9시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히려 12시부터 4시까지가 가장 전력이 가장 싼 시간대입니다. 그것도 좀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네네. 발전을 해가지고 그 발전된 전기를 이제 공급하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쓰는 전기 발전 방식은 네네. 대략 어떻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 발전이 뭐 태양광인지, 네. 뭐 풍력인지, 네. 화력인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제 그 고를 정책적으로 고를 네네. 정했어요. 2045년까지는 네. 탄소 중립. 네. 그래서 전체 전력량의 100%를 2045년까지는 천연에너지로 천연에너지 다, 아니면 예. 재생에너지로. 네. 근데 저희 에디슨 같은 경우 지금 약 한 40%가 지금 천연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태양광, 풍력, 또 지열, 지열. 그다음에 뭐 배터리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내시는 그 요금의 저희가 전력에서 가져오는 거에 40%가 이제 재생에너지고 네네. 저희가 그 골이 점차 계속 높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 같은 경우가 저희가 80%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공급하는 거에 80%가 예. 재생에너지로 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전력 사정이 다른 주에 비해서는 좋은 편으로 봐야 되나요? 네, 좀 좋은 편으로 봐야 되는 게 일단 저희가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태양광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주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싸게 받아요? 아직까지 그 마켓이 아직까지는 네. 그렇군요. 네. 그 전기 요금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쪽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전기 요금이 한 달에 두 번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네. 아니 이 전기 요금이 왜 이렇게 나가냐? 이거는 하나는 그 직접 발전된 전기를 쓰는 요금이고, 네. 하나는 그 발전된 전기를 당신의 집까지 보내주는 데 네. 쓰는 요금이다.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에디슨에서는 이제 요금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전력 발전 요금, 네. 그 다음에 송전 요금 이렇게 네네. 있는데 이제 그 발전 요금에 있어서 네. 제3자 업체가 이제 인바업되기 시작됐어요. 네. 한 4, 5년 전부터 CCA라 그래서 네. 그래서 남가주 일부 지역에서는 그 CCA 업체가 그 발전 요금을 자기네들이 직접 사와서 이제 공급하는 식으로 해서 예. 그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LA 카운티 일부 지역, 그다음에 네.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 그렇게 돼서 아마 그 케이스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CCA라는 거는 소규모 발전 사업자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네,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사오기도 하고 네. 자기네들이 직접 뭐 발전도 할 수 있겠고 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이제 사오는 것을 이제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말하자면 에디슨의 경쟁 회사라고 볼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온다고 하지만 또 저희가 송전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경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일단은 그런 업체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께서 이제 초이스가 있으세요. 이제 네네. 그걸 CCA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에디슨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게 싼지 그거 알아야 되는데. 케이스마다 틀리고 네네. 또 저희가 또 에디슨이 이제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좋다, 뭐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못하도록 돼 있군요. 네네. 금지. 네. 참. 그래서 이제 마켓에 의해서 이제 그 소비자에게 그 권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일단 미국이 전기세가 한국보다는 비싼 편으로 봐야 되나요? 싼 편으로 봐야 되나요? 그게 주마다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비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아까 루이지애나 이런 데는 훨씬 더 한국보다는 좀 저렴을 하고요. 한국은 아까 제가 한전 그 요금 체제를 보니까 300kW 이상 썼을 경우 그게 280원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킬로와트아워에. 그러니까 저희 회사보다는 좀 싼 편이고. 네, 하지만 이제 또 시간대별 요금제를 또 어떻게 잘 활용하시면 또 그거보다 또 적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싸다, 훨씬 더 적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또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은
한국보다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요? 가장 큰 그 방법이 이제 저희가 이제 요금제, 가정용 요금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누진제하고 그러니까 tier system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시간대별 요금제, time of use. 네, time of use를 잘만 활용하시면은 4시 전에 모든 큰 전력을 사용하시는 거를 낮 4시 전에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또 그걸 활용하실 수 있고요. 누진세 같은 경우는 또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전기량이 많지 않을 경우 어느 가정집이 그 가정집마다 이제 쓰는 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적은 경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전기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누진제가 좀 낮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가 가장 전기가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에어컨 사용인데 그렇죠. 에어컨 사용을 주로 4시 이전에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집을 충분히 시원하게 하신 다음에 4시 됐었을 때 78도에 맞춰 놓으시면은 전기를 많이 절약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진제, 그러니까 어떤 사용량에 따라서 돈을 내는 그 제도와 시간대별 요금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4시 이전에 에어컨을 좀 많이 돌려놓으면은 아니요. 누진제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 요금제 그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데 누진제는 무조건 아껴 써야 되는 무조건 아껴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4시 이전에 충분한 전력 사용을 하시고 4시부터 9시까지는 조금 이제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맞습니다. 사실 미국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로 지어 있어서 열이 빨리 받고 빨리 식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후 2시, 3시부터 이게 온도가 확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를 사실 피해서 에어컨을 꺼둬야 된다는데 그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짓는 집들은 보면요, 그 단열 그걸 굉장히 많이 신경 써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빌딩 코드도 보면은 그 에너지 효율의 그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 짓는 집들은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써서 짓게 되는데 옛날 집들은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래도 뭐 다행인 게 이제 4시니까 시간대별 요금제 시작하는 게 4시니까 4시 전에는 이제 충분히 사용하셔서 많이 쿨링을 하시는 걸 저희가 많이 그 에디슨에서는 그 단열 같은 거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없나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제 좀 많이 이게 이제 스탠다드가 되다 보니까 스탠다드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리베이트 좀 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갖고 있는 지원 제도, 소비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어떤 게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주민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 할인 혜택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성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도 LED로 교체할 경우 저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적이 있고요. 근데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에너지 효율,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혜택을 큰 사업장일 경우, 저희가 좀 혜택을 드리기도 하고, 또 큰 사업장일 경우 또 태양열, 그다음에 배터리 스토리지에 대한 또 리베이트도 제공하고 있고. 가정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게 만드는 그 주범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전등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게 제일 전기를 많이 쓰나요? 일단은 여름철에는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이 가장 많고요. 요즘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옛날 백열전구 있었잖아요. 백열전구들이 상당히 그게 열까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그 백열전구를 사용하실 경우 그게 됐었고, 또 요즘은 이제 많은 어플라이언스들, 그 가전제품들이 에너지 효율 그 코드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낮았어요. 많이 낮았는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많이 쓰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그걸 또 뭐 전기차 사용하실 때는 또 저희가 또 팁을 또 드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 요즘 전기차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럼 이제 집안에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일단 용량부터 늘려야 되고 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던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통 240볼트가 가장 저희가 권장을 드려요. 240볼트.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110볼트거든요. 그래서 근데 많은 집에 그 패널을 열어보시다 보면 240볼트가 그 여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끌어서 이제 끌어서 전선 작업을 이제. 하셔서 네. 240V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대별 요금제 저희가 그 정책을 사용하는 하는 이유가 예. 4시부터 9시까지가 가장 피크 시간이거든요. 네.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9시 이후에 그러니까 밤에 충전되는 것을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해드리죠. 그 전화나 안내장 같은 게 많이 와요. 네. 태양열 판넬로 네. 교체하시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저는 세입자라서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거절하고 왔는데 그 태양열 판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실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가정? 많은 경우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또 에디슨도 많이 또 권장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태양열 고르실 때 아니면 그것을 알아보실 때 많이 알아보실 부분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사용량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게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또 이게 또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따져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써야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적게 쓰는 사람한테는 태양열 발전이 필요 없다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 그러니까 그 시간대별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사용 시간대별 그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태양열을 이렇게 만약에 사용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권장을 하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송전망에 대한 그 부담을 좀 줄이는 거에 태양열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용하시는 그 전력보다 남아서 저희 송전 측에 보내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크레딧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보통 물건을 많이 팔면은 매출이 올라가서 그걸 수익으로 생각하는데 이 에디슨 회사는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게 해야 되는 건데 실상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전기 사용 지불하시는 전기요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니라 저희가 깔아놓은 인프라, 저희가 저희 송전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그 인프라에 대한 그 인베스트먼트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그 전력 사오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히 저희가 수익 남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원가로 사가지고 원가로 드리는 거군요. 그리고 트랜스미션,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송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오퍼레이셔널 코스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부터 이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어요. 저는 이제 그런 더위를 사실 한국에서는 경험을 해봤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또 경험을 하니까 또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전력 사용량이 많이 올라가고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것도 받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심각했어요? 그 폭염 때 9월 달 초였었죠. 저희가 보통 여름철에 피크 시간대가 저녁 6시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피크가 보통 여름철에는 한 4만 메가와트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 9월 초쯤에 그게 5만 2천 메가와트까지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캘리포니아 ISO가 아까 말씀드렸던 캘리포니아 ISO에서 그런 일이 대비해서 먼저 항상 늘 하루나 이틀 전에 전력을 확보를 먼저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날 확보한 게 그 피크 시간대 5만 2천 메가와트보다 불과 2만 메가와트 정도 차이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안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플렉스 얼트라 그러죠. 많이 보냈었고. 근데 다행인 것은 저희 이제 소비자들 또 고객분들께서 그때 많이 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줄어들어서 저희가 단전이나 정전 같은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5만 메가와트를 넘게 썼다. 그러니까 확보해둔 것보다 더 썼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순환 단전이라고 해가지고 각 시마다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단전을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폭염이 그때 2020년도 폭염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런 비상사태 때는 화력 발전이나 그동안 쓰지 않았었던 어떤 발전소들을 가동할 수 있다 하는 그 시정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금년 폭염이 2020년 때보다 더 심했거든요. 네네. 근데 다행인 것이 그런 뭐 시정 명령 그리고 소비자들의 참여도 네. 또 저희 또 준비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런 단전이나 정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폭염 때 이제 이 비상 상황을 겪으면서 제일 황당하셨던 분들이 전기차 운전자분들이시거든요. 네. 전기차 충전 시설을 다 막아놔서 충전을 못했다 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전력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그렇다 치는데 네. 이제 해가 갈수록 이제 이런 상황이 빚어진다면은 전기차 운전자들은 걱정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전기차들이 이제 늘어날 텐데 괜찮을까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예. 아마도 그 큰 캘리포니아 주 정책의 그 일환으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는 이제 피크 시간을 피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이익이시고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또 그 전기차를 만약에 사업장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지으시겠다, 그래서 낮에 충분히 사용하시겠다 그러시면은 저희가 그 인프라를 무료로 깔아드려요. 그래서 그럴 만큼 저희 차지 레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무료로 깔아드릴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그래서 저희 적극 권장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이 전기차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전력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이 포트폴리오를 좀 더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사가지고 오면 그렇죠. 되는군요. 근데 그 중에 재생에너지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계속 넓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배터리라든지 그래서 태양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양광을 또 스토리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저희가 확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에디슨이 그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재난 문자를 받으면서 조금 그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아니 78도로 이제 에어컨을 맞춰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78도를 이제 그 화씨 78도인데 이거를 섭씨로 계산하면은 25.5도거든요. 25.5도면은 굉장히 사실 한국보다는 권장하는 온도가 낮은 건데 25도를 못 맞추는 이 상황이 여기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미국 분들이 굉장히 그 더위에 약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 스터디를 통해서 78도가 가장 옵티멀하다고 저희가 그 책정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에너지 이피션시 저희 프로그램 또 그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78도를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하는데 한국 분들은 괜찮으세요. 78도를 맞춰 놓으시면 뭐 많은 분들이 괜찮아 하시고 좀 덥다 싶으면 이제 선풍기 드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많은 미국 분들이 73도 뭐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게 이제 73도와 78도의 차이가 5도 차이가 얼마나 큰 거냐면 그게 에너지 사용량의 30%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78도로 맞추는 것을 이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그 에디슨에서 이제 또 안내문도 받아봤는데 그 타이머 장치인가요? 그거를 또 설치를 하면은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도 받아봤거든요. 그 타이머 장치라는 게 이제 에어컨 사용 때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그렇죠. 거고. 이제 그 요즘 나오는 이제 스마트 더모스탯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마트 더모스탯을 하면 저희가 예전에는 리베이트를 드리고 지금도 계속 권장을 하고 있죠. 스마트 더모스탯이 그 온도 관리도 해주지만 또 에너지 그 관리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있죠. 그렇군요. 더운 날 에어컨을 어떻게 틀어야지 조금이라도 더 절약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시간대별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4시 이전에 에어컨을 가동해서 충분히 온도를 낮춰주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데 누진제를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조건 아껴야 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에어컨을 좀 틀면은 많이 절약이 될까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컨덴서가 집 바깥에 있거든요, 실외에. 거기 보면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고 또 뭐 나뭇잎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게 팬이 돌아가는데 에어가 확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걸 정기적으로 될 수 있으면 매달 한 번씩 필터를 교체하시거나 그 컨덴서를 청소를 해주시거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컨덴서나 에어컨 유닛이 오래됐을 경우
오래됐을 경우 이제 보통 2000년대 전 것들은 보통 이 에너지 효율 그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낮죠. 그래서 네. 최근 것으로 바꾸면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죠. 등급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권장할 것은 좀 그 바꾸실 것을 권장해드리고. 네. 네. 한국에서 보면 실외기를 좀 이렇게 그늘을 해놓으면은 네. 아무래도 에어컨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여기는 사실 방식이 좀 달라서 네,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 큰 그건 없고요. 네. 주로 이제 에어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네. 근데 요즘들 많이 이제 개별 에어컨들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중앙 냉방식이 네. 아니라 방방마다 그렇죠. 이렇게 냉동. 미국은 이제 중앙 냉방식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안 쓰는 룸 같은 경우는 네네. 계속 막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죠. 그래서 그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요즘 많은 그 직장들이 예. 직장들이나 사업장들이나 아니면 가정집들이 이제 개별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아직도 미국에서는 나무로 된 전신주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네. 이게 사실 미국은 이제 아무래도 선진국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을 네. 해서 그런지 네. 지하화로 많이 할 것 같은데 나무 네. 전신주를 쓰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그 지하 매립을 할 경우 그 비용이 전신주보다 8배에서 9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신주를 고집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일단 그거에 전신주가 또 관리가 편해요. 네네. 저희 회사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정전이 일어났었을 때 정전 원인을 찾는 데는 전신주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하 매립하는 경우는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결국은 피해는 소비자들이 이제 겪게 네.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저희가 이제 지하 매립을 적극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제 산불이 최근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예. 산불이 일어날 때 많은 경우 이제 전신주가 그러니까 전선이 이제 스파크를 일으켜서 산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산불 예방 차원에서 지금 산악 지역의 그 고압선을 화재 방지용으로 다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은 그걸 또 지하로 매립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이제 저희 회사에 일기예보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기예보관들이 이제 그 보시고 이제 강풍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미리 얼러트를 알려드려요. 전기를 차단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걸 저희 PSPS라 그러는데 그 작업을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벌이고 있어서 저희 고압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진척을 보였습니다. 그 교체 작업에 있어서. 네. 그래서 산불도 예방도 하고 안전적으로 전력도 그렇죠. 공급하고. 자, 이제 앞으로가 이제 제일 중요할 텐데 앞으로 전력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전력 사용에 신경을 좀 써야 될지 아니면은 좀 편안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도 될지. 네. 이번 여름 폭염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회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선망이란 게 저희 캘리포니아 주만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타주에서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비상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타주에서 또 전력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전기차, 자동차 그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전력 확보에 대해서 특히 재생에너지 쪽으로 저희가 이제 100% 고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제가 전기를 좀 아끼고 싶어요. 근데 사실 비전문가라서 잘 몰라요. 이럴 때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일단 에디슨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면 그렇죠. 좋습니까? 네,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이제 어카운트 매니저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장 같은 경우 전기 관련돼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희 팀이 직접 나가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 웹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실지에 대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또 저희 한국어 직통 전화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국어 직원들한테 이제 여쭤보셔도 되고 저한테 뭐 직접 여쭤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KP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